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13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전면전을 선포한 민주노총. 야,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요?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픈데요. 민주노총에는 또 언론사도 대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이제 3대 귀족노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노총, 한노총, 정교조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 인식에서는 귀족노조라고 많이 불리는데, 문재인 대통령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좀 강경적으로 법리적으로 처리를 하셨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건데, 지금 보니까 뭐 이낙연 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홍영표 다 나와가지고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일단 민노총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누굴 비판합니까? 민노총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 민노총을 비판하더라고요. 민노총을 비판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커지게 된 문제 자체가 민노총이 너무 좀 해도 넘은 것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7대 기관들을 뭐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사태도 있었고, 뭐 실제로 같은 경우는 대검찰인가요? 거기도 이제 불법적으로 점거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불법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게 되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어쩔 수 없이 터질 수밖에 없었는데 터졌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불법 시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권력이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지나쳤던 그런 여러 저희 과거의 모습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모습을 결과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 불법 시위와 공권력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존재 이유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걸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애초에 민주당이 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뭘 했냐면은 애초에 정당을 노조랑 결합하는 시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민주통합당이라는 당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 통합선언을 누구랑 했냐면요, 민주당이랑 한국노총이 통합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동 수임기구 만들어가지고 당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애초에 노조라는 조직체 자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합당까지 시도했던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치적 이득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게 사실이고, 이제 많이 봤죠. 이제 뭐 청구서 날아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풀어야지. 지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시킨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한국노총은 또 합당의 주체였고 이용덕 의원까지 이제 탄생시키면서 좀 약간 느낌이 다른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민중 총궐기라는 걸 주도하면서 사실상 이제 지분을 이제 사실 요구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때 역할이 컸죠.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 지금 청구서 들이미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절한 뭐라 할까요?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이제 해야겠죠. 최저임금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측에서는 지금 8,000원으로 4% 정도 낮추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기업은 4% 정도 낮추자 뭐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간에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기업이라 하지 마시고 사용자라 하시죠. 사용자. 네. 네. 누가 사용자. 이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뭐 어디를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봤을 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답답한 것은 그걸 그나마 조금 이제 조정을 해보자고 탄력근로제 이제 6개월로 해가지고 여야 합당체로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발한다고 이번에도 뭐 민노총 이번에 걸게한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이 탄력근로제 같은 것도 합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자한당 쪽에서는 동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요. 안 나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뭐 모르는 게 있나요? 이준석 최고위원 모르는 게 있나요? 바른미래당 거 먼저 물어보든지. 전직 자한당에 있었으니까. 아니, 난 자한당에 있었던 적 없다니까. 난 새누리당에 있었어요. 있었나요? 새누리당에 네. 있었어요. 자, 바른미래당은 지금 입장이 우린 동결. 동결이죠. 우리 동결. 그러니까 자한당 비슷한. 오늘 보니까 자한당도 동결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오늘 9차 심의 예정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6월 27일 날 이게 의결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7월 15일까지 좀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8월 5일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 네, 그뭐 날짜는 중요한 거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인 건데, 민주당은 네. 어떻게 생각하나? 동결인지 민주당에서는 아닌지. 지금 뭐 동결이다 어쩌다 그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고민 중에 발표는 있겠죠. 네, 하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본인 입장은요? 최저임금은 오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시기적으로, 정책은 솔직히 악한 정책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악한 정책은 없어요. 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여기서 국민을 오르는 위한 걸 정책인 반대하는 건데, 사람 있나요? 국민을 위한 나는 정책인 3만 원 건데.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당.
아니 그걸 오르는 거 그런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상황, 제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올해 동결인지 그런데 아니면 중요한 거는 정책은 좀 선후가 좀 필요한 건데 최저임금이 오른 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가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자영업자들 많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뭐 좋은 정책이 또 나오기는 했어요. 뭐 카드 수수료 면제 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전혀 뭐 네. 물건이 팔려야지 수수료가 바뀌지. 본인은 어떻게 동결이에요? 아니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면 현재에서 꼭 동결해야 되냐? 아니면 그게 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그냥 4%. 저는 개인적으로 오르는 게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이 상황에서는 아니죠. 아니, 최저임금만 나는 지금 잠깐만요. 이 상황이라고 최저임금만 얘기하는 놓고 거예요. 봤을 때는 오르는 게 아까 맞는데 얘기했잖아요. 저 3만 원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아니 이 상황에서는 상황이 다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아니고. 그럼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물어보는 거. 당연히 동결. 다른 사람한테 임금 줄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 앞으로도.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줄 거야. 자, 동결. 이 상황에서는 동결이 다른데 이 상황에서 올라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 상황이라면 현재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조금 더 탄탄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저는 동결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 그 얘기지. 저는 근데- 엄청 돌아오니까 머리가 너무나 힘들어. 동결이 맞지. 동결. 여기는. 저는 낮춰야 된다. 아, 여긴 낮춰야 된다. 아, 저도 좀 낮춰야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정정. 최저임금 안 3만 원 받으시는 하라며, 분이라 아니 그거는 먼 미래 우리가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최저임금 3만 안 원이 아니라 받으시는 5만 원 분이라. 돼야지. 그러면 지금 얼마죠? 8천 얼마죠 지금 정확히? 8,300. 그러니까 300원 낮춰야 된다 이거지. 저는 최저임금이 이제 주는 입장에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의 문제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최저임금 위원회 가지고 이제 뭐 8천 얼마 돼가지고 주휴수당까지만 합치고 이렇게 되면 한 10,000원 가까이가 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비율 자체가 35%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근로자 가운데. 근데 이제 가까운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비율이 2%밖에 안 되고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유럽 같은 경우도 평균 8%거든요. 가장 높은 게 일본이 10%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비율이 35%가 된다는 건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국민 전체 근로자 가운데 30%를 국가가 월급을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 철학적인 문제로도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좀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가족 기업이 얘기했죠. 되는 거지 전부 다. 자영업이 요즘에 오빠 3위 뭐 다 와서 하더구만. 내가 아는 식당 주인도 전부 이제 그게 뭐냐면 3위 데리고 기업이 한 명 고용하는데 뭐 임금과 모든 걸 포함해서 예를 들어 한 300 정도의 비용이 든다. 뭐 다양한 뭐 사무실 관리 비용까지 300~400의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한 500 정도의 매출을 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사실상 고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럼 같이 내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뭐 카드 수수료나 이런 건 사후적 조처고 사람 개개인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 비유가 이런 거예요. 가장 그래서 중요하지, 생산성. 미국 같은 나라는 뭘 많이 했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가격을 낮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잔디 깎을 때 낯들고 베는 사람이랑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이런 거 타고 다니거든요. 효율이 100배 차이 나요. 대신 그렇게 하려면은 에너지의 비용 자체가 굉장히 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믹스 정책이 나야지만이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인데 좀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정책을 하면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생산성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또 우리나라라 그래요, 그러죠. 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사람을 굴리면 되니까. 아니 무슨 소리? 1인당 생산성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당 생산성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생산성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균이 형이 말했던 건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뭐 보면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돌리는데 6명의 사람만 필요하다. 뭐 지멘스에 시도하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생산성 향상의 대책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들인데 민주당은 이제 뭐냐는 거예요.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한 것인지. 왜냐면 최저임금 올리는 정책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본가의 탐욕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면은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접근 방향으로 이제 가서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인데 지금 그 접근성을 이건 그러니까 분배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과연 생산성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게 만드는
그럼 정책 방향 뭐냐는 거죠. 거기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붙여가지고 생산성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이제 직업의 어떤 그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요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직원을 뽑고 또 해고할 수 있고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연성을 맡게 되는 게 지금 또 보게 되면 한국노총이나 이런 식의 노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같은 경우도 ILO였나요? ILO였던 것 같은데 비준을 내가지고 이제 또 노동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시위, 즉 흔히 해서 이제 쟁의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생산 수단 자체를 쟁의행위하는 걸 우리나라가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공장 가동 안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로 이제 누구를 뽑는 것도 법률적으로 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모든 문제가 지금 다 결합돼 있어가지고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생산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또 쟁의행위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좀 명확한 대안을 안 내놓고 있으니까 조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이제 고민 중이니까 나오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아까 이제 최저임금 비율이 35%까지 된다는 거는 이게 단계적으로 나머지 계층 더 올라가야지 이게 이제 임금 구조가 바뀌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 박종진이라는 사람의 그 생산성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30% 안 늘죠. 안 올랐잖아요 보면은. 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생산성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따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30%. 이분은 성장하지 않았는데 그 최저임금만 올라가니까 이분도 힘들어지는 거죠. 예, 아니 잘리는 거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잘리는 거죠.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어떤 여기 저임금 노동자. 네. 최저임금 받으세요? 아니 뭐 지금 최저임금도 네.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할 때도 있었어요. 최근에 선거 떨어지고 나서 더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건 내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농담이고 하여튼 예. 대한민국이 하여튼 이 최저임금제 근데 뭐 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었을 때 동결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면 뭐 결과는 지켜보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민주노총하고 사이도 안 좋아가지고 굳이 민주노총 얘기도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민주당 쪽에 하여튼 뭐 지켜봅시다 이번에 이거는 그래도 근데 기업이 좀 살아야 돼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상생할 수 그래야지 있는 임금이 돼야 시스템 되고 구축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가 그래야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소비와 투자, 임금 이런 게 삼박자이기 때문에 예, 이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도 이제 여기에 역방향인 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요소로서 생산성 향상 못 시키면은 임금 대비, 시간 대비는 아니고 임금 대비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됐던 게 박종균 기자 같은 사람들은 밤낮 없이 야근하면서 그때 버텼던 것이고 거의 그렇죠. 그게 20시간 우리나라의 약간 가까이 일했죠. 뭐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버텨왔던 그 생산성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또 그걸 딱 잘라내면서 임금 대비 생산성이라는 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진짜 7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메인 뉴스 다 하고 들어갔으니까. 예. 보통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이 하얀데 죽을 형님은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저요? 예. 요즘 운동 많이 하시는 저희 거예요? 창문가 있었어요. 사무실 제 기자가. 근데 오늘 저기 이경 우리 상근 부대변인이 예, 더불어민주당 오셔서 오늘 괜히 약간 좀 공격해줘야 하는 느낌이 아니, 드는데 재밌었어요. 괜찮아요? 네, 좋았어요. 예. 저희 시스템에 적응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예, 굉장히 그거 하여튼 아니에요? 예. 근데 현근택 부대변인 나왔을 때도 봤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는 네. 그 약간 좀 뭐랄까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그랬는데 이경 대변인은 또 적극적으로 궁금하잖아요. 또 아니, 반응하시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말씀- 거기는 이제 말씀하신 게 내가 왜 볼 때 그런지. 방송을 조금 해본 분 같아. 그 현 좀 하셨죠. 현 부대변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기는 것도 아까 기술적으로 우기는데 우리 내가 볼 때 이경 부대변인은 이렇게 보니까 정직한 분이야. 아니, 제가 그리고 방송을 아직 인간관계도 많이 안 해서. 좋은 분이고 착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렇다고 현 부대에 나쁜 사람은 아닌데 보실 여기가 텐데. 상대적으로 더 착해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그러잖아. 결국은 동결 뭐 이렇게 어제 물론 그 질문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건 인정하지만 하여튼 모든 거에 대해서 오늘 하여튼 예, 이경 부대변인 네,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반에 계시는 분들 많이 그래도 만나 뵀는데 만나본 분 중에서 가장 좀 솔직하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소신껏 하시는 거예요. 그 정치라는 게 소신이지. 그렇죠. 예, 이 이준석 보세요. 소신껏 하잖아요.
저는 제가 대변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대변인 하고 싶죠. 아니 성격상 못할 것 같아. 열받아서. 그러니까 뭐 막 이상한 붙죠, 막.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어. 막 그런 상황 나오지 않아요? 당의 입장이 다를 때? 현재까지는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대변인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 같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문도 잘 모르면서 딱 여기서 주간박중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웅지마 이런 거 한마디 딱 던져주고 나오고 이래야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에서 빨리 보면 실리주의가 어쨌든 이러면 안 돼.